이 양분을 넣으면 무조건 당도가 오른다라는 건 없어요. 모든 양분들이 당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처럼 광합성 효율을 높이면 당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런 광합성 효율에 제가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철도 굉장히 중요한 효소작용의 역할을 하고요. 망간도 엽록체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엽록소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부터 몰리브덴까지 모든 필수 양분들이 다 밸런스 있게 들어갔을 때 당도가 높아지는 거지, 이 양분을 얼만큼 넣어서 무조건 양분을 높이세요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도 얘기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착색 얘기했잖아요. 이번 시간에 당도. 그거 뭐예요? 착색, 당도. 성숙기에 제일 관심이나, 성숙기뿐만 아니라 이제 과일 농사 하시는 분들께서 제일 관심 있는 두 가지 요소이죠.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양질의 컨텐츠는 꼭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당도랑 착색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가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영상들을 열심히 만들 예정이니까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좋아요랑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꼭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당도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그럼 결국에 비료 뭐 써야 되냐? 부분도 강조하겠습니다. 황산가리 쓰셔야 되고요. 인산가리 쓰셔야 되고, 항상 마그네슘 쓰셔야 됩니다. 관주로도 넣으셔야 되지만, 지금 이 시기 당도를 올려야 되는 한 20일 정도, 30일 정도인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는 연면 시비로 많이 주기적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황산가리, 인산가리, 황산 마그네슘 전부 다 혼용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황산가리 같은 경우는 연면 시비 500배 혹은 그 이상, 인산가리도 연면 시비 500배 혹은 그 이상, 황산 마그네슘은 연면 시비 500에서 1000배 정도로 연면 시비를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황산가리 같은 경우는 관주로도 한 300평 기준으로 지금 한 20일, 30일 동안 10kg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당도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도는 우리가 이제 브릭스 당도를 많이 쓰죠. 브릭스라는 과학자가 개발한 당도인데요. 결국에 고형물의 함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식료로 추출한 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질, 고형물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100g의 용액에 고형물이 5g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브릭스 당도는 5%라고 측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고형물이 전부 다 당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당분이 많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비례하진 않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비례해요. 그러니까 당도가 높다, 브릭스 당도가 높다는 얘기는 더 달다 라고 이해하셔도 사실 저희가 무방하다라는 거죠. 당도랑 이렇게 관련된 요소, 당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광합성, 두 번째로 온도, 세 번째로 양분, 네 번째로 뿌리의 발달, 이 당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합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장에 있는 기계의 수라든가 기계의 상태로 비유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직원, 숙련공의 숫자로 우리가 비율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분 같은 경우는 최종 산물인 당, 공장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제품인 당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뿌리 생육은 이런 재료를 잘 운반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합성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이 주로 진행되는 부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입이죠. 입에 있는 엽록체, 엽록소에서 광합성은 주로 일어납니다. 광합성은 광을 이용해서 뭔가를 합성하는 건데요. 결국에 광을 이용해서 합성되는 최종 산물이 바로 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작물의 에너지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대부분이 탄수화물이 변환된 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당이죠. 당분이죠, 당분. 그 당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합성이 잘 되면 탄수화물이 많이 생기고, 당분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도가 높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광합성이 잘 일어나야 되죠.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입수도 적정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잎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잎수도 많아야 되고, 잎이 많은 걸 떠나서 그 잎들이 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우리가 좋아야 되고, 질적으로도 잎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광합성이 잘 일어나고 탄수화물이 잘 만들어지고 당분이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계의 숫자도 높이고 기계를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의 숫자 자체도 많아져야 되고 기계도 최신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입도 많아지고 입도 건전해지고 양적과 질적을 다 발전을 시켜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게 해서 탄수화물이 많이 만들어지게 해서 당분이 많이 만들어지게 해서 당도를 높게 만들자라는 내용인 거죠. 온도 부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온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온도가 높으면은 착색도 잘 되고 당도 잘 오른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데 최근에 저희한테 오는 전화 중에 꽤나 많은 전화가 온도가 너무 온도가 너무 높다. 특히나 야간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착색은 착색이지만 당이 특히나 잘 안 오른다 라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온도가 너무나 고온인 경우는 호흡량이 많아져서 탄수화물 사용이 늘어납니다. 아까 탄수화물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탄수화물은 뭔가로 변환돼 가지고 당분을 만들 수도 있지만 식물의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지는 식물의 에너지원이 소모되는 주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 과정인데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광합성도 증가하지만 호흡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많아지게 되면은, 온도는 직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원이 많아지게 되면은 뭔가 생산하는 것도 만들어지지만 직원한테 써야 되는 그런 임금 같은 것도 많아지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직원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생산하는 것보단 특히나 임금, 호흡에 소모되는 탄수화물 양이 너무나 많아지게 돼서 부담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순광합성 양으로 추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류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온도가 너무나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입에서 과일로 탄수화물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동되는 전류라고 하는데요. 그 전류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입에 축적이 되게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수가 많으면 온도가 높고 직원의 수가 적으면 온도가 낮은데, 사실 둘 다 좋지 않고요. 직원의 수가 적당해야 된다.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즉 탄수화물이 잘 전류가 되는 그런 저온이 따로 있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광합성량과 호흡량 그래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광합성은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이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호흡은 탄수화물을 소모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은데, 탄수화물을 많이 만드는 게 좋죠. 그 탄수화물이 이제 당분으로 변환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 탄수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다가 이제 피크를 찍다가 떨어지게 돼요. 오히려 이제 효소작용이 활성화가 좀 줄어들면서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 게 좀 떨어지게 됩니다. 호흡 같은 경우는 광합성이랑 비슷한 양상이긴 한데 떨어진 온도가 훨씬 더 광합성보다 높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여기서 여기 정도, 너무나 고온일 때는 광합성 양은 오히려 떨어지지만 호흡량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뭔가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심하게 위축이 되어지지만 탄수화물을 소모하는, 사용하는 그런 작용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최대의 탄수화물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걸 한번 정리해서 읽어볼까요? 온도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는 이 지점에서는 호흡량이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광합성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서 합성하는 에너지, 즉 당보다 호흡에 의해서 소모되는 에너지, 당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도를 올리는 데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이 부분의 길을 우리가 순광합성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순광합성량이 사실 최고에 이르는 온도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나 높은 것은 당도가 증가할 때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만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전류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에서 뭔가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면 그 탄수화물이 열매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들이 너무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잘 과일로 이동하지 않고 탄수화물이 계속 축적되는 현상을 바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런 탄수화물 중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탄수화물 중독이 일어나게 되면 잎색이 점점 진해져서 진한 녹색이 돼버려요. 검록색이 되어버리고 엽육도 굉장히 두껍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크기가 작아지기도 하고 낙엽이 지기도 하죠. 광합성 효율이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건 질소 과잉 증상이라는 아예 다른 증상이에요. 질소 과잉 때문에 진해지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축적됐기 때문에 진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전화로 특히나 야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전류가 잘 안 돼서 당도가 잘 안 오른다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간 온도 자체가 너무나 높아서 광합성 동화산물이 전류가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온도가 높을 때는 당도가 잘 오르지 못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야간 온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관행적으로 광합성이 최적이 되는 최고의 효율을 나타내는 온도까지, 그 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건 좀 어렵고요. 광합성 효율이 한 80에서 90% 정도가 나올 때를 2시에서 3시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시에서 3시경 이후부터 1몰까지는 전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부터 한 5시, 2시부터 한 5시, 3시부터 6시까지는 전류의 저온을 맞춰줘야 되니까 온도를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고요.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혹서기에는 팬을 설치하고 구동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분 부분입니다. 양분 부분은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딱딱딱 써머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어쨌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양분을 넣으면 무조건 당도가 오른다라는 건 없어요. 모든 양분들이 당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처럼 광합성 효율을 높이면 당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런 광합성 효율에 제가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철도 굉장히 중요한 효소작용의 역할을 하고요. 망간도 엽록체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엽록소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부터 몰리브덴까지 모든 필수 양분들이 다 밸런스 있게 들어갔을 때 당도가 높아지는 거지, 이 양분을 얼만큼 넣어서 무조건 양분을 높이세요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말 이 시기에 중요한, 꼭 필요한, 꼭 넣어줘야 되는, 보충되어야 되는 양분을 꼽자면 바로 황과 가리와 인산과 마그네슘이고요.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양분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양분, 굳이 꼽은 양분이 황과 가리와 인산과 마그네슘이다 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양분과 뿌리 발달로 이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